선생님 수업하는 거를 그렇게 막 힘들어 하는 편이 아니야. 좀 막 수업하고 있으면 막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다는 느낌도 좀 들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어쨌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프린트 만들고. 태블릿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지. 오, 나 태블릿을 저런 용도로 쓸 줄 몰랐어. 다 써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좀 급한 애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위주로 좀 수업을 짜주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어째 좀 잘 되길 바라는데 잘 해야지. 의대에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데. 자, 이거 봅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그래서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좀 너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 그래서 조금 선생님이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고 문제들 조금 가지고 와서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이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문제들을 좀 풀어주고 좀 네가 잘 풀면 또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보고 그렇게 수업하게 잘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 말이 기억이 나. 그 선생님이 이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내한테 5분이면 가르칠 건데 다른 애들한테 몇 시간씩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아유, 그 선생님도 똑같구나. 그 선생님하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봅니다. dy dx. 자, 이건 표기법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표기법입니다. 왜 이런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분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졌어. 두 사람이 만들었거든.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둘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웃기지. 동시에 비슷한 게. 왜냐면 과학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미분이 필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표기법이 조금 달라요. 이 표기하고 이 표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보통 뉴턴이 이렇게 표기한다 그러고 이건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표기한다고 하는데. 뉴턴은 살짝 다르고 저거는 저 프라임은 후대 사람이 개량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자,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잘 봐.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얘는 뜻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f'x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dy dx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에서 x의 변화량을 0으로 줄여버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순간 변화율 하면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순간 변화율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면 함수에다가 갖다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함수라는 거를 거치면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원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함수에 쓰이면 뭐를 구할 때 쓰인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쓰인다. 그럼 순간 변화율이 또 다른 때 쓰이기도 해요. 그게 제일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지? 변화율과 도함수. 그래가지고 하나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죠. 반지름 R이 R 플러스 델타 R이 된다고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R은 고정이 돼 있는데 델타 R이 계속 뭔가가 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가 근데 여기다 어떻게 되겠어? 델타 R을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면 그때의 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봐봐. 얘가 어떤 느낌일까? 거의 0에 우욱한 만큼 살짝 커진 거지. 오른쪽으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걸 확대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커진 거죠. 네. 그럼 얘가 결국 얘가 반지름 R이고 여기가 다 똑같이 더해진 게 뭐야? 델타 R인 거지. 근데 델타 R이 얼마만큼? 0만큼, 0의 우욱한 만큼 살짝 커진 거야. 그러면 그때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얘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이죠. 얘 둘레는 얼마예요? 파이 R. 2파이 R이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파이 R이 나오지.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얘가 순간 딱 변화했지. 그럼 겉으로 뭐가 한번 촥 씌워졌다? 둘레가 한번 싹 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둘레가 얼마만큼? 2파이 R만큼. 맞지? 또 그 위에 또 커지면 어떻게 됐어? 그 2파이 R이 또 한번 씌워지고 또 한번 2파이 R이 씌워지고 2파이 R이 씌워지면서 점점 커져간다는 이야기지. 어떤 이야기인지 됐죠? 그럼 구도 어떻게 돼 있어? 맞아요. 4파이 R 제곱 미분하면, 아니 뭐야, 3분의 4파이 R 삼승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차원에서 이렇게 단면적이 미분한 그 단면적이 부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다는 것만 배웠지 그게 변화율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도 배웠어요? 그 이야기 하면 길어요. 이제 그 이야기 하면 예전에 이제 시험에서 잠깐 물어볼 때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거를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순간 변화율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에 얼만큼 살짝 변하느냐, 그 순간에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아까 순간 변화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따졌더니 함수에서는 뭐가 되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이해가 됐죠? 속도에서는 뭐가 되더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가속도가 되더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속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다 순간 변화율인 거예요. 순간 변화율은 쓰임이 다양한데 우리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로 쓰면서 뭐를 하겠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자, 그럼 봅시다.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걸 F 세컨드 X라고 부르거든요. F 세컨드 X라고 부르면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dy의 전체 제곱, dx의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떤 덩어리로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 한 거지. 그럼 요거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dx의 제곱 곱하기 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y 제곱을 두 번 미분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뭐를 원하는 거야? dx를 두 번 미분하되 y를 두 번 미분하기를 원하는 거지. 맞죠? 이건 y를 두 번 미분한 거지 y 제곱을 두 번 미분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덩어리가 이렇게 되고 얘가 미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을 당하는 대상. 됐죠? 얘는 미분을 한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두 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두 번 미분해라. 2차 응?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가끔 있어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뭐 이제 가벼운 수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한다? 미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쭉 써놨고요. 이제 유리함수 미분법. 자, 유리함수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래 x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x의 n-1 이렇게 썼죠? 네.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n이 다항식이니까 n이 자연수일 때만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근데 이제는 이걸 알파로 바꾸고 알파를 유리수일 때도 뭐가 성립한다? x의 알파 프라임이 뭐다? 알파
x 알파 마이너스 1 이게 여전히 성립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x의 루트 x를 미분하면 얘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2분의 1은 유리수입니다. 분수 말하는 거야. 무리수가 없는 분수. 그럼 이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루트 x분의 1.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루트 x분의 1. 됐죠? 그럼 세제곱근 x 한번 미분해 볼까요? 세제곱근 x 한번 미분해 보시면 x의 3분의 1승이죠. 3분의 1승을 미분하니까 3분의 1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3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또 4제곱근 x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2하고 3이고 a하고 2가 얼마 차이나? 1 차이나. 그래서 4하고 4제곱근 x 3승분의 1. 왜냐하면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5하고 5제곱근 x의 4제곱분의 1. 됐죠? 네. 자, 분수함수 미분 배웠고요. 이제는 정수, 음의 정수 미분법. x-1 봤더니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유리수죠? 유리수예요. 아, 수책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빠져버려가지고 한번 정리합시다. 수체계가 교과서에서 빠진 지 오래됐죠? 점 실수, 그 다음에 뭐 배워요? 유리수, 무리수.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이건 분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리수예요, 그냥.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정수가 있죠? 정수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건 이렇게가 좀 의미를 갖고요. 이렇게가 의미를 가져요. 얘네들은요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무리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리수 제곱근 계열. 파이, 2. 그리고 독고다이 계열. 혼자 사는 파이, 또 익스포넨셜 이런 애들은 혼자 사는 애들이죠. 또 있죠. 삼각함수, 삼각비, 뭐 사인 계열, 코사인 계열, 탄젠트 계열은 대체적으로 무리수죠. 또 로그도 무리수예요. 이게 전부 다 뭐를 써서 나타내는 거야? 로그도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이유가 뭐야? 루트도 기호를 써서 나타내잖아. 얘도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이유가 뭐야? 무리수이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럼 어제는 또 뭐 했어요? 어제요? 어제 아침에 운동 갔다가 무슨 운동이요? 재원 어디 아파요? 무릎이 좀 안 좋아요. 무릎이 어떻게 안 좋아요? 그 바늘 쓰는 무릎. 맞아. 그 찢어졌다 했지? 찢어졌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수술했어요. 수술 언제 했어요? 수술 6학년 때. 어메, 성장기 때 그거 수술하려면 좀 무서웠겠다. 성장판 같은데도 아직 살아있고 하니까. 근데 타이자에 막 물어봤는데 별 영향 없다 했어. 그럼, 그때, 그래서 군대 그때 이야기했죠? 그거 재활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좀 아프죠. 뭐든지 그런 관절은 수술하면 재활이 엄청 중요해요. 수술은 한 30%, 20%밖에 안 된다더라고. 나머지는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더만. 선생님 어깨 안쪽이 누구니, 이대진이랑 한기주가 수술한 거 있잖아. 관절 와순, 류현진. 토미존? 아니, 토미존은 여기고. 어깨. 그걸 슬랩이라 그러거든요. 관절 와순. 근데 선생님이 여기가 나가가지고. 왜요? 슬라이딩 하다가. 슬라이딩 쫙 했는데, 멋있게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했는데, 나의 그림은 이런 거였거든? 그랬는데, 너무 앞에서 슬라이딩을 한 거야. 팔이 이렇게 뒤로 제껴져 본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볼을 못 던졌거든요. 그대로 재활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아프니까 팔도 못 들고 그러니까는 병원 갔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 그래서 주사 맞고 계속 일단 염증이 사라져야 재활을 한다더라고. 주사가 더 아픈데. 나 태어나서 그렇게 큰 주사 처음 봤어. 진짜 거짓말하고. 일당하잖아요. 바늘이. 너 어떻게 알아? 알죠. 주사 크기가 이만했어. 그니까 진짜 겁나 크기가 진짜 이만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늘 크기도 이만해. 근데 이게 어깨 다 들어가. 오, 씨. 진짜 아파요. 그거 맞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재활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하다가 그랬더니 팔이 오른팔은 뒤로 많이 안 올라가. 왼팔은 다 올라가는데. 그때도 그래서 내가 구속 세게 던지면 한 100km는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뭐 100은 무슨 90 넘기기도 바쁘죠. 자, 그래갖고 재활 갖고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네. 재활 병원? 아니요. 뭐 이렇게 필라테스 이런 거? 네. 운동하고 뭐 있어요? 운동하고 점심 먹고 스카 가서 운동하다가 엄마 병원 옆에 스카거든요. 그래서 엄마 다시 집에 퇴근하니까 그때 엄마가 데리고 집에 와서 이제 또 저녁 먹고 숙제하고 저녁에 구하고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와, 빡시다. 친구들을 요새 놀려 그러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다 학원 가지 않나? 저희 학교는 학원 방학 때 이렇게 안 빡세요. 오늘 무릎 아픈데 농구는 어떻게 해요? 보호대. 보대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자, 이거 봅시다.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을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하면 요거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2를 빼니까 x 제곱분의 1.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x의 마이너스 1승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x의 마이너스 2승도 한번 미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X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x 3승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x 마이너스 4승도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3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 4승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이따 이제 합성함수 배우면서 이게 또 나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요. 유리함수 미분법, 목세 미분법. 이렇게 지금 요 분수함수 미분한 거 있죠? 네. 목세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증명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증명해드려요? 그냥 정의에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미분법은 적분 배웠죠? 네. 뒤에 적분에 가서 할 이야기인데 원래 이거 알아요? 적분하고 미분하고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원래 적분이라는 개념은 고대 시절부터 있었어요. 이집트 때도 이렇게 있었죠. 적분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18세기에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게 설명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극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미분이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미분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적분하고 같이 교류가 돼요. 그래서 적분이 발달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정의에 의해서 f'x가 만들어지죠. 자, 얘네들은 원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던 개념이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던 개념이라고 했어. 연결되어 있지 않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부정적분인데요. 이제 부정적분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분을 미분을 거꾸로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적분의 이런 뭐라 그래 적분법이라는 정의가 있나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x제곱이 합성이 되어 있는 분수함수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f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미분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f 프라임 곱하기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하고 곱하기 2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죠? 2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죠? 요거를 거꾸로 돌리시려고 하면요. 요걸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 이거는 곱하기니까 무슨 미분을 하셔야 돼요? 적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적분법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요게 거꾸로가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아직 안 배웠구나, 거기는. 이 적분법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미분법을 배우면 다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안 되면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적분법은 아까 말했잖아.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적분법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알겠지? 알파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상상력. 요게 좀 필요합니다. 아셨어요? 예. 머릿속에 이제 이 뒤가 내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일단 머릿속을 알고 계셔야 돼요. 미분하고 정의는 완벽하게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 미분이 만들어지면서 적분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분은 어땠다고? 이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었어. 이거 언제부터 생겼다고? 1800년대, 아니 1700년대, 이게 18세기부터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는 둘이가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둘의 다리를 놔주는 개념이 생기겠죠? 그게 좀 이따 나중에 적분에서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머릿속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해요? fgx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미분하시면 f'gx를 해주시고 곱하기 g'x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분수함수 중에 fx 분의 1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fx의 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 뭐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그래서 f'x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봅시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분의 1 곱하기 gx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곱미분과 분수함수 미분과 합성함수 미분을 다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요거 미분하면 뭐였어 아까? 마이너스 fx분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더하기 fx분의 1 곱하기 뭐예요? g'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fx 제곱으로 통분할게요. fx 제곱으로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f'x gx가 나오고 더하기 fx g'x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네. 맞군요. 그래서 써봤더니 fx 제곱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gx
자, 이게 곱미분인데 부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분자는 제곱해주고, 분모는 제곱해주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분자를 먼저 미분해야 돼.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고 분자 곱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분법이 중첩이 되니까 복잡해지죠? 네. 여기는 배웠어요? 일단 여기까지 배웠다 그랬나? 네. 여기 좀 더 배웠어요. 어? 그래프 그리. 그래프 그리기까지 배웠다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일단 배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분자 미분하고, 아니구나. 먼저 분모를 써줘야 되죠? x3승 플러스 x의 제곱하고, 분자 미분은 뭐야? 2x.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 써주시고, 3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미분 계수 찾으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정리는 필요할 때 먼저 하세요.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함수는? 자, 또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2를 한번 미분해 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쓰시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요거 한번 미분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분모는 제곱해 주시고 x에 8승 됐죠? 분자 미분하시고 거기다가 분모 곱하시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하시고 곱하기 4x의 3승 됐죠? 네. 이렇게 미분하시는 겁니다. 자, 합산함수 미분법까지 배웠으니까 미분 빡시네. 이 함수도 한번 미분해 봅시다. 글자가 안 보이네. 얘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먼저 합성함수니까 전체를 큰 x제곱, x3승으로 보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하고 곱하기 얘를 미분해 줘야 되죠? 마이너스 할 필요 없군요.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하시고 분자 미분하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2x제곱 요거 분모 미분해줘야 되잖아. 됐죠? 아, 이렇게 해서 2x제곱이라고? 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분법 배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죠? 음함수라고 하는 건 뭐야? fxy에서 f1x, y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음함수라고 합니다. 네. 됐죠? 도형률 방정식 x, y가 동등한 상태, 원방. 함수 상태가 아닌 거. 그래, 원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얘를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봅니다. 우리가 x제곱을 한번 미분해 보면 얘는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하여야 하니까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아,
얘하고 문자 같으면 얘는 사라지고 그냥 EX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써요? 얘하고 문자 같으면 얘는 사라지고 그냥 EX만 쓰면 됐죠? 근데 이제 Y제곱을 한번 미분해 볼게요.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보니 얘는 dx Y제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요 d를 놔두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dy 제곱을 쓴 거예요. 됐죠? 이렇게 썼다고. 요거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dy를 써준 꼴이지. 요 d는 요 d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dy를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2y가 되고 옆에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됐죠? 당연하죠. 얘를 y가 아닌 문자를 x가 아닌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순간 변화율을 곱해 줘야 됩니다. 자, 됐죠? 테크니컬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y제곱을 dt y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d를 뒤로 데리고 가고요. 밑에다가 뭐를 써요? 아니지. 왜 y예요? y를 써. 그리고 나서 여기다 dy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새로 써준 dy니까 dy 써주시면 되고 원래 있던 dt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왜 위에는 y제곱이고 아래는 y? 선생님 잘못 쓴 거죠. 2y죠. y제곱 이렇게 해서 dy, dt가 남고 여기가 뭐가 남아요? 2y가 이렇게 남았죠. 됐죠?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를 미분하시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2x 플러스 2y dy dx를 써주시고 얘는 0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2x x제곱을 미분했으니까 그냥 dx y제곱을 미분했으니까 dy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dy dx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 똑같이 나오죠? 편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역함수 이름이 약간 반대인가요? 반대냐고?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아예 다르죠? 달라요. 저는 반대더라고요. dy 있어요. 그렇게 쓴다고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네, 헷갈립니다. 선생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전 쌤은 그냥 그 구애로 쓰지 말고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 하나 만들었어요. 중립미분이라고. 그래요? 그냥 구분할 필요 없이. 그 말을 좀 까먹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만의 방법이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요걸 해석해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과서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요 한참 걸립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미분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미분을 만드는 도구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언제 쓰고? 맞잖아. 야, 너가 칼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요리사란 말이야. 네. 예. 그럼 너한테 칼이 주어졌어. 이 칼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하니? 너한테는 그냥 칼이 주어졌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아까 음함수 미분법은 어떤 때 쓰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있죠. 얘를 y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쓰시고 얘를 y 프라임은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곱하기 여기다가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사라져도 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사라져도 되고 됐죠? 이렇게 써도 되는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y를 어떻게 돼? 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못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x로 y를 전부 다 막 x로 또 나타내는 게 또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어떻게 써? 어떻게 쓰겠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해서 쓰겠다. 이해됐죠? 한번 볼까요? 아까 한 거 2x 플러스 dy dx 하고 2y 얘가 0이죠. 그럼 여기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죠? 1을 정의하면 안 되겠군요. 1 말고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x가 2분의 루트 2일 때 여기다 넣어봅니다. y 프라임은 뭐가 나오나? 2분의 1이죠? 그래서 밑에는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여기도 2분의 루트 2가 나오지? 그래서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위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었지? 그럼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어야 되지. 루트 2 더하기 dy dx 루트 2지. 맞지? 네. 그리고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dy dx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똑같이 나오죠? 네. 요거는 그냥 대입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죠. 식을 구하기는 간단하나 얘는 미분하는 식을 구하려고 하면 식을 또 정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근데 이제 어떤 때 이걸 쓰겠어? 정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요걸 대입하는 번거로움보다 클 때. 맞지? 이게 대입해서 정리하는 게 안 되거나 엄청 복잡해. 그럼 어떻게 돼? 차라리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겠다?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풀겠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됐죠? 자,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오늘 역함수 미분법을 선생님이 나중에 오늘 되겠다 시간.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와서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가기 전에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역함수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함수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y는 x. y는 x? 그럼 그 두 번째. y는 x 뭐? 대칭. 대칭. 또. f 마이너스 1. 응? f 인버스. 인버스. 응. 마이너스 1. 표기. 그럼 표기법. y는 f 인버스. 정의가 뭐죠? fgx가 gfx이면서 x. 또 xy가 서로 바뀌니까. 그건 이제 만드는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그 x 값을 넣었을 때 그게 결과가 되는 x 값. fx가 a, b를 지나 f 인버스 x는 b, b, a를 지나. 이게 뭐예요? fa는 b이면 f 인버스 b는 a다. 또 또요?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f 마이너스 1 f 합성하면 x 나왔고. 했잖아. 그거는 그다음에 그거 있지. 1대1 대응. 조건. 이거 엄청 중요하죠. 1대1 대응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1대1 대응을 어떻게 쓰죠? x1은 x2이면 fx1은
fx2이다. 이렇게 쓰면 요건 용어만 필요할 뿐이지 문제 써먹지 못하죠.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거나, 맞죠?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가? 증가함수. 아래가 뭐? 감소함수. 두 개가 뭐야? 방향이 같으면, 요거 감소함수라고 하면 안 돼. 방향이 같으면 뭐? 증가함수. 방향이 반대면 감소함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only 증가, only 감소. 이 뜻이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이면 그냥 증가만 하든가 그냥 감소만 해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이런 말 잘 안 줘. 뭐라고 줘?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전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이 정도면 안 돼? 그 올리 증가, 올리 단조, 이게 수학적으로 뭐냐면 단조 증가. 단조롭게 증가합니다. 단조롭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이해됐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중요한 거야. 다섯 번째, y는 x 대칭을 방정식에서 어떻게 써먹죠? 방정식이라고 했어 내가? 함수라고 안 했어. y는 x. 함수 y. 교점은 어디서 생긴다? y는 x. 반드시 y는 x 위에 생겨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y는 x예요. 그죠? 와, 나 끝내 색깔 하나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납니다. y는 x 때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단, 빨리 써야지. 증가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어떤 조건이 붙죠? 반드시 홀수계가 생겨요. 됐죠? 반드시 홀수계가 생깁니다.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중앙에 y는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네.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항상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사람도 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 그때 수능에 이거를 시험 냈어요. 시험을 다 나온 거 같아요. 너 이거 시험장에서 그날 처음 봤는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좀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중요하지. 이 조건이 없으면, 우리 선생님이 무조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틀렸나? 이런다고. 선생님 이걸 항상 가르쳤어요. 다행이었죠. 환불 사태가 벌어질 뻔했지. 선생님 때문에 틀렸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그때 문과 수업을 안 할 때여가지고,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2016년도에 문과 수업 했는데. 2015년도 16학번들. 그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다 지우면 안 되는데, 더 써야 되는데. 역함수의 적분. 선생님 적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앞에서 당함수에서 배우셨어요, 이거? 이게 수투에서 이거 배웠다고, 미적분 원에서. 역함수 적분 안 배웠어요? 또 말하면 또, 이럴 겁니다. 안 배웠을 리가 없죠. 자. 이게 fx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하고, d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CD 뭐예요? 이거 인버스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이거의 영역이에요. 네. 됐죠?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 인버스 X dx는 어디예요? 여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 이거를 적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적분하지 않아요. 적분 못하죠, 대부분. 적분하지 않아요. 적분하지 않고 어떻게 구해요? 총 큰 넓이 뭐? BD. 큰 사각형 넓이 있죠? BD에서 뭐를 빼? 맞아요. AC를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네가 배운 역함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부 네가 배운 거 아까 방금 그랬죠? F는 F 인버스 이거의 교점은 이거의 근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요거 지금 곧 배운 역함수 미분법 또 뭐야? FA는 B이면 F 인버스 B는 이건 안 배웠을 겁니다. 요거 얘네들이 전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역함수는요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 구하는 게 많아요? 못 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미분 적분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미분은 뭐라고?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는 궁금하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역함수를 못 구할 때 생각해볼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뭐 있어요? 당함수 아니에요. 1차 함수만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이 없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함수 3차 함수 중에 기함수 3차 함수 중에 기함수면 y는 x 3승 그리고 어떻게 x, y 바꾸면 뭐야 x는 y 3승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y는 세제곱근 x 이렇게 하나 구해지네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함수 문제 풀 때 많이 잘 안 보이잖아. 지수함수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 또 3차 함수 4차 함수 못 구해요. 미분에서 나오죠? 여기서 배우는 거 지수함수도 되게 딱 특정한 형태만 구할 수 있는 거지 뭐야 더하기 빼기 해버리면 구하기 어려워지죠? 그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역함수는 굉장히 큰 모든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발달했겠어? 당연히 내가 역함수 식을 못 구해요. 못 구할 때 아까 이건 뭐야 점 하나 정도는 알 수 있다. 원함수의 점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역함수의 점을 알 수 있다. 아까 그럼 역함수 미분법도 뭐겠어?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역함수를 못 구할 때 역함수를 미분을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봐봐. 적분도 역함수를 식을 못 구해서 적분을 못 하겠어. 그렇지만 나는 뭐는 구할 수 있다? 원함수를 통해서 넓이는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이게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야? 역함수를 못 구하거나 안 구하기가 복잡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얼른 해버리면 되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하고 F 인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X를 써야 하나요? EX를 써야 하나요? X요. 자, 3 곱하기 3분의 2가 있어요. 3하고 3분의 1은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3하고 3분의 2 했더니 2를 써야 하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약분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뭘 써줘야 돼요? EX를 써주셔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F 인버스 EX는 FX하고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FX의 역함수는 뭐야? F 인버스 X가 역함수야. F 인버스 EX는 뭐야? 다른 함수야. 새로운 HX 또는 GX라는 함수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크를 준 거지. 요거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비겁하죠? 이해됐죠? 네.
선생님이 시험에 쭉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 기출문제 수업을 오래 해서 수능에 이제 계속 역사적으로 출제됐던 것들 내용 위주로 구성해서 항상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꼭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역함수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배운 방법대로. 그럼 이 생각의 이 길들이 다 나 있어야 돼. 역함수 하면 생각이 다 나야 된다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내가 어떻게 해줬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이 1대1 대응이 이것도 수학화 내용인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어떨 때 상식이냐가 중요해. 아닐 수 있어.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연속이라는 말도 필요하고요. 또 이거 뭐야? 실수 전체라는 말도 필요하죠. 이건 어디서 상식인 거야? 연속이면서 실수 전체일 때 상식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를 물어보잖아, 너한테. 아니면 또는 정의역이 잘라져 있는 걸 물어보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따로따로 정의대로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가끔 물어보면요, 무조건 틀림 나야 돼. 니네 이거 배웠지? 수학하에서 두 함수가 같아요. 이거 배웠죠? 네. 정의가 뭐죠? 같은 x가 무엇을 정의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냥 식이 같으면 되죠. 이건 어떤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무한집합일 때는 그냥 식이 같아도 돼요. 근데 유한집합으로 가게 되면 안 되지. 다른 게 생겨버리잖아. x제곱하고 절대값 x하고 같을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1, 0, 1이면. 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뭐일 때? 유한집합일 때는 우리가 말한 식이 같아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정의역이 같고 걔가 가리키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해준 거라고? 유한집합일 때 때문에 정의를 해준 거라고. 또는 뭐야? 이런 불연속 함수일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정의역을 살펴줘야 돼. 이 새끼 뭐야? 유한집합을 넣고 나한테 속아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 좋잖아. 그지? 그것도 이거 언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근데 고3 때 쓱 물어봐. 그럼 애들이 다 어떻게 돼? 전부 낚여가지고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답을 딱 놔둬. 오답, 매력적인 오답을. 와! 대학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평가원이 그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평가원이요, 그런 매력적인 오답을 답에다 두지는 않아요. 그 대신 답이 없죠. 그러면 이제 더 미치지. 답이 없어. 내가 뭘 잘못 푼 걸까? 생각은 안 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 죽이는 거지. 차라리 매력적인 오답이면 틀리고 얼른 넘어가서 다른 걸 풀 텐데. 이게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도의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골대 앞에서 메시가 상체를 흔드는 이런 거 아니겠어? 골키퍼 앞에서 1대1 상황에서. 야, 그러면 자빠져야지. 어떡해. 골키퍼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야, 메시 은퇴하겠지? 설마 다음 월드컵까지 또 나오진 않겠지? 진짜 라스트. 진짜 라스트 되면 한국까지 뛰겠다. 아르헨티나 우승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하면서 책 나왔잖아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인데 책 틀린 거. 그때가 메시의 라스트 댄스라고 책이 나왔었어? 야, 근데 이미 그 책은 다 팔아먹었잖아.
그럼 이번에 시즌2하고 나오는 거지. 라스트. 아, 잠깐 쏘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너무 잘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아찔하지 않니? 살면서 나중에 보면 아, 내가 그때 그런 운이 없었더라면 그런 아찔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자면 넌 내가 말했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네가 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좋아서 좋게 내가 이런 게 됐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네가 거기에 더 취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막 이렇게 와 있을 때, 근데 네가 그런 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랬지, 삶은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막 계속 성장하기만 하니만 뭔 재미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오만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약간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막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늘지를 않아. 야, 봐봐. 네가 처음에는 어쩌고는 그러던데 카이스트 학생이 그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3학년인가 박사과정인가 기였는데, 그 타짜에서 그 말 나오잖아. 아, 어렸을 때 이놈 제끼고 저놈 제끼고 올라왔다 그 말 하잖아. 그 건달. 그 건달이 그 말 했잖아. 근데 이제 카이스트 그 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놈 제끼고 저놈 제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제껴질 차례가 됐나 보다. 왜냐면 다 제끼고 났더니 자기의 그 수준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 게 생전 처음 겪어본 경험이잖아. 와,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잘한 놈들밖에 없어. 와, 끔찍하지. 그 말을 써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 글을 올릴 정도면 굉장히 유쾌한 성격인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자기가 딛고 일어나는 거지. 예전에 있었어. 선생님 지자 중에 종환이라고 있었거든. 박종환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 해줄게. 뭐 이런 건 나가도 돼. 내가 1, 1학번이거든요.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서울대 경영학과 갔어요. 좋은데 아니에요? 서울대 경영학 가면 이때는요 의대가 없고 의전 시절이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시절이라 2011년도면 이 서울대 경영학과가 문과 중에 탑 중에 탑이었어요. 얘가 광주에서 수능 1등 했거든요. 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얘가 고등학교 그때 살레시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교 1, 2, 3등이 선생님 학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레시오 애들이 다 우리 학원에 온 거야. 근데 걔네들이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냥 잘한 게, 선생님 이제까지 수학 제일 잘하는 애를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김선민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갔거든요. 기가 막혔죠. 수학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얘가 재수했는데 왜요?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영어가 망한 게 아니에요. 정시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면은 영어를 그때는 정월대평가 시절이 아니고 상대평가인데 영어를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항상 96점 이러니까 이제 영어가 안 나와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강남대성에서 1등 한 적도 있어요. 강남대성 전체에서 100% 뭐냐면요, 경찰대도 붙었어요. 지금은 경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경찰대가 높았거든요. 서울대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경찰대 수학도 92점인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보잖아. 그때 학교 선생님이 어땠냐면, 수학 선생님이 완전 웃겼어요. 홍종모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을 모의고사를 다 맞잖아. 그럼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아무 말도 안 해. 야, 근다고 솔직히 수학 전교 1등이 선생님이 그런다고 해서 진짜 안 들으면 되겠냐? 근데 얘가 좀 또라이예요. 수시가 잡을고, 좀 관종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때는 이제 체벌이 있던 시절이라
점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진 개수만큼 맞아요. 한 번은 떨어지겠지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0점을 맞은 거야. 하고 얘가 이제 2학년이 됐어. 2학년 때도 이제 그 선생님 또 따라 올라간 거야. 그래서 2학년 때도 너 그래 뭐 여기다 틀리지만 해. 틀릴 일밖에 없잖아. 졸업할 때까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어쨌냐면은 그래갖고 이제 걔가 다니니까 걔가 와서 그러는 거야. 자기 반에 완전 답답한 애가 있대. 살레시오가 그때 개념 유형 책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냈는데 그 답안지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야. 답답하다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 30명 됐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 놓고 수업을 하는데 그때 어쨌냐면 그때 이제 갑자기 수업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답안지 아니 외운 애가 걔는 우리 학원 안 다녔으니까 야 답안지 외운 애 요새도 답안지 외우니? 그랬더니 막 웃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게 정환이었던 거야. 정환이가 그게 저예요 선생님 이런 거야. 서울대 경영학과 간 애가. 그때 이제 석 40점 맞고 이랬어.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근데 내가 그때부터 중간고사 때 90점이 넘고 고등학교 3학년 3월에 수학을 다 맞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였는데 이제 수학을 조금 지가 안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뭐냐면 어렸을 때 여기 살다 와가지고 그 아버님이 서울대 사학과 나오셔가지고 전대 교수님이셨어. 엄마도 서울대 나오고 누나 고대 뭐 하여튼 그랬어. 그랬는데 얘가 똑똑했어. 그러더니 점수 쭉 오르더니 고3 말에 진짜면은 정시로 갔거든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그래가지고 걔가 어쨌더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광주에서 1등하고 장학생으로 갔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학교를 딱 갔는데 공부를 진짜 뭐라 그러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막 뭐든지 다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 아들이어가지고 막 또 강남에서 뭐 몇백억대 부자 아들도 있고 막이 그 아내가 국회의원 아들도 몇 명 있고 막 큰 종합병원장 아들도 있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완전히 여기는 그 왕족 학교인 거야. 지 말이.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가야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고1 때 그렇게 못했는데 공부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도 왔는데 여기서 좀 못하면 어때요? 또 하면 되지.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엄청 잘 됐어요. 이미 큰 사업체 하고 정리하고 뭐 미국 가 있다더라고. 난 놈이었죠. 결정적으로 항상 그런 애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요. 항상 책을 많이 읽어요. 어떤 책이요? 어떤 책을 읽는지는 모르지. 근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틈만 나면 독서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뭐 책 이름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다양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 걸 봤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 소설도 보고요. 여러 가지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뭐 무협소설이든 책을 읽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습관들이 독서의 질이 올라가요. 독서의 질이 올라가니까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책을 옆에 두고 항상 읽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네가 나중에 어떤 학교를 가게 되면 너하고 비슷한 애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또 좌절을 할 수도 있어. 그걸 제일 먼저 좌절을 하는 데가 어디야? 상상고 같은데. 가면 공부가 재능이라는 걸 느끼죠. 그럼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 꾸준히 노력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내 자존감을 높이려 노력을 해야 되지. 남들하고 비교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안 그래? 야, 나보다 잘생긴 애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선생님보다.
그러잖아. 하나씩 뜯어서 비교를 해보면 선생님보다 잘생긴 애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장동건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나이 비슷한 또래 송승헌도 있을 거고 뭐 소지섭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조인성도 있고 그러지 않겠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더 똑똑하죠. 그지? 그지? 수학도 내가 더 잘하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도드라진 거를 내 거에 이만큼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요거를 또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잘하는 그러면 나는 종합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좀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쉽시다. 네. 쉬었다가 미국 파크.